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준금리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모레 16일입니다.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네. 동결입니까? 인합니까?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실은 작년 말에 이제 12월에 금통이 열리고 났을 때 이례적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천명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의지와 이야기를 듣고 아마 바로 1월 금통이죠. 내일 모레 목요일입니다. 추가 금리 인하를 또 내리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환율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밀어붙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주말을 건너오면서 아마 우리 여러분들 알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밤에 미국의 12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좋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깜짝 고용이 나오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어쩌면 5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6월이 돼서나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내릴 수 있겠다. 이게 일종의 다수설로 잡혔고요. 일부 매파들 사이에서는 아예 12월로 금리 인하는 끝났다 하고 동결로 가다가 분위기 봐서 이제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랑 완전 다른 궤적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너무 경제 상황이 좋아서 네. 지금 금리 인하를 생각할 때가 안 아니다. 한다. 네. 심지어 그게 연말까지 밀릴 수 있다. 이 정도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게다가 더 심지어 올릴 수도 있다까지도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주말을 건너면서 우리 쪽 특히 어제 같은 상황이 굉장히 드라마틱했었는데요. 우리의 국채금리는 계속 국고채 금리는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다른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7%나 올랐습니다. 이제 7%포인트가 아니라 7%. 그러니까 2.7 밑에서 움직이던 게 순간적으로 2.8 이상으로 튀어 올리는. 그러니까 왜 어제 국채 금리가 그렇게 튀어 올랐느냐?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할 거야. 미국 달러, 환율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행적으로 인하할 거야라고 했는데 어제만 놓고 보면 아마 내일 모레 한국은행도 이 정도 상황이면 금리 인하 못하겠지라는 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이 국내 상황을 보면 인하 쪽에 무게가 실리는데 미국이라든지 대외적인 상황을 보면 동결 쪽으로 좀 힘이 실리는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표, 대내적으로 또 하나 체크할 게 환율이잖아요. 환율 같은 경우가 왜냐면 어제 간밤에 달러 인덱스라는 달러 자체와 이제 6개 통화와의 상대적인 달러의 가치가 거의 110을 또 향해 갔거든요. 터치했다 내려왔으니까 엄청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이건 결국 원화값의 약세를 말하는 거서 원화 약세. 안 그래도 위험한 이 원달러 환율이 또 요동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그렇게 먼저 나서겠는가? 특히 이제 미국 1월 FOMC 회의는 우리 설 연휴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동안에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인 적이 없었는데 과연 이창용 한은 총재와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그런 부담을 지고도 인하를 할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때 12월에 기자회견이라든가 기획재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8%로 제시했거든요. 한국은행이 1.9였는데 1.8로 내렸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창용 총재가 한번 나서나 금리 인하를. 저도 이 주말 보내면서는 굉장히 좀 판단이 좀 힘든 그런 영역으로 되어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네.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또 내리게 된다면 연달아 3번을 내리게 되는 거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처음이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의 경기 상황이 금융위기 때와 비교할 정도로 나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위기라든가 이벤트는 그런 건 없지만 가령 소비 지표 같은 경우에 소매 판매라든가 소비 쪽은 지금 13개월, 14개월 연속 계속 하강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왜냐하면 뚜렷한 경제 위기라든가 사건이 없는데 물론 이제
이런 정치적인 탄핵 계엄 이런 걸 떠나서요. 이렇게 내수가 부진한 이 소비와 소매 판매가 이렇게까지 처참했던 적은 실은 찾아보기가 좀 힘든 그런 국면이어서 결과적으로 한국은행도 자꾸만 금리나 얘기를 하는 게 아마 그런 내수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약간 지금 뭐 한국은행의 어떤 생각을 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율이 지금 가장 걱정인데 지난주와 2주 전에 놓고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물량이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0에서 15% 정도에는 재량적으로 환율이 그런 정규 분포를 벗어났을 시에는 환해지를 걸 수 있다. 이제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야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한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은 상당한 환차익을 챙긴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450원에서 이 1,460원 상태에서 일단 환을 고정을 해버립니다. 뭐 선물한 매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에 하나 이쯤에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앞서 받았던 환차익을 고스란히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에 하나 정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더 먹을 수 있는데 환차익으로 그걸 못 먹었다 이런 국민적인 비난은 있겠지만 그 매뉴얼상 국민연금의 매뉴얼상 지금 이 레벨 1,450원에서 1,470원 레벨은 이제 전체 해외 투자의 10에서 15%는 환해지를 걸어도 되는 이런 구간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최소 50조 원 우리 원화 개념입니다. 이 이상의 달러가 시장에 풀리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 전략적 환해지를 언급하는 것도 지금 환율이 가장 걱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하를 일단은 하고 싶으니까 해놓고 만약에 이 환율이 요동칠 때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물량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좀 커버하려는 그런 전략을 염두에 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 환율 시장도 좀 보면 오히려 간밤에 달러가 굉장히 강세가 됐는데도 지금 환율은 1,460원대 초반으로 오히려 좀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 뭐 1,463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환투기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국민연금의 그 전략적 환해지 달러 물량이 나올지 모르니까 쉽게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워낙 약세 쪽으로. 그래서 지금 변수가 아마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이 환율은 좀 안정시킬 수가 있고 이걸 빌미로 이창용 하는 총재가 또 내일 모레 금리를 인하하려는 건가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은 갖게 되지만 솔직히 이분 내일 모레 금통위는 진짜 누구도 진짜 그 인하와 네. 동결이 정말 딱 반반인 굉장히 좀 그런 딜레마 상황으로 빠져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경기가 살아납니까? 거기서 이제 살아난다 안 한다를 떠나서는 아마 통화 정책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정책적인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라든가 판단인 것이죠. 상당한 경제학자 중에서도 이제는 통화 정책, 즉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라는 것이 과거 뭐 시카고 학파처럼 더 이상 내수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뭐 물가가 오른다면 금리를 올리고 또 이렇게 내수가 불안하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고 아마 그런 매뉴얼적 차원에서 좀 본다면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예, 하고 더 중요한 건 인하를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외환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만에 하나 정말 이제 깜짝 금리 인하를 해요. 그런데 그날 환율이 막 요동을 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제 한국은행과 이창용 총재도 그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마 그러니까 이창용 하는 총재도 지금 하루에도 12번씩 이랬다 저랬다 할 것 네.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내일 밤이 1차 관문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느냐? 내일 밤에 미국의 12월 CPI,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예상치가 2.9%예요. 근데 내일 밤에 딱 봤는데 미국의 12월 CPI가 앞자리가 3%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물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연준도 이제 금리 인하를 거의 상반기에는 아예 엄두도 못 낼 거다라는 걸 이제 쐐기를 박는 거거든요. 왜 쐐기를 박냐면요, 여러분. 지금 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월에 유가가 75달러, 77달러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 달에는 1월 물가가 발표될 거 아닙니까? 1월 물가가 안 떨어져요.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소비자 물가 전체가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1월도 이미 높은 게 확정됐잖아요. 근데 12월마저도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이제 아예 금리 인하는 상반기엔 없어진 거고 그렇다면 그 물가 하나가 마지막으로 한국은행한테 목요일 아침에 판단을 하지 네.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반반인데 내일 밤에 한번 보시죠.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지금 평론가님이 유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유가는 왜 오릅니까 지금? 이게 또 이제 말들이 네. 많은데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의 여러 가지 보관 중에 하나, 자기가 하려는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반값 유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 온난화 이런 화석 연료가 지구를 이렇게 뜨겁게 했다라든가 뭐 남극이 녹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기라고 합니다. 그린 스캠, 그러니까 녹색 사기라고.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이해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왜 좋은 석유와 가스를 안 쓰냐? 왜 태양광 풍력을 갖다 쓰냐? 효율 좋은 석유가스, 또 미국엔 쉐일오일, 셰일가스가 많잖아요. 이걸 갖다 쓰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아마 이제 막 원유 개발하고 셰일가스 파고 그래서 반값 유가를 만들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이 전략이자 그 정책이에요. 네. 반값 유가가 또 왜 효과가 있냐? 유가가 반값이 되면 여러분 물가는 그냥 안 봐도 눈 감고 그냥 완전히 그게 급락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물가를 구성하는 거에 석유 제품이 이제 상당히 크니까 그렇죠. 근원 물가 빼고 이제 헤드라인 CPI에서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는데 최근에 유가가 이 트럼프의 계획과 상관없이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건 결국 뭐 때문이냐? 바이든 때문입니다. 이게 좀 아니 묘한데. 곧 퇴임 아닙니까? 네, 이제 곧 퇴임인데 예. 지금 2주 전부터 바이든이 일을 엄청 열심히 해요.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2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 내에 동부 서부의 해안, 그다음에 멕시코만, 베링해 이런 데서 신규로 원유하고 가스를 채굴과 시출을 영구적 금지를 한다라고 또 발표를 해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거 보고 바로 트럼프가 SNS에서 이런 무슨 헛소리 하느냐, 자기가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바꾸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비슷한 대자비가 뭐냐면 오바마도 떠나면서 그 유사한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법원에 갔더니 아 이거는 대통령 명령으로 못 바꾼다. 의회 승인 얻어와라 해가지고 그 오바마가 했던 거를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바마도 친환경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신재생. 바이든도 친환경. 그러니까 바이든이 자기는 미국 영토를 지키겠다, 환경을 보존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지금 돌아 유가를 올려서 트럼프에게 부담 주고 있고요. 엊그제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 제재를 또 일주일 남겨두고 바이든이 발표를 해서요. 지금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었지만 러시아 원유를 러시아가 뒤에 이제 그림자 유조선이라고 해서 몰래 빼돌려가지고 중국하고 인도한테 이거를 팔아서 러시아도 잘 먹고 잘 살고요. 중국과 인도는 또 싼 값에, 비교적 싼 값에 러시아 원유 쓰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그림자 원유선을 자네가 찾아가가지고 그거 막겠다라고 하고 러시아 강력 그 원유 제재를 바이든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또 급등했죠. 근데 잘 보시면 할 일을 한 건데 이게 좀 또 생각해 보면 트럼프 출범 전에 우리가 막 흔히 고춧가루 뿌린다고 하잖아요. 너가 반값 유가를 해? 절대 안 된다. 친환경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이든이 몰아치면서 네. 지금 유가가 77달러까지 브렌트유는 뭐 간밤에 80달러까지 찍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가의 흐름과 트럼프 정책, 물가 여기에 대한 상관관계도 계속해서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대내외 상황을 다 봐야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내일 밤 네. 12월 CPI 네. 미국에 네. 그게 일단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내일 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